네, 오늘도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이전 영상으로 마이너스 6천만 원 손절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한순간의 투자 오판이었습니다. 6천만 원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껌값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는 돈이죠. 저 같은 직장인에게는 제 노동 시간과 맞바꿔야 되는 생명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매매 복귀 마음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때 그 감정이 생각나서 싫고, 그리고 그때 했던 잘못들이 너무 창피해서 온전히 다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영상 콘텐츠에 힘을 빌어가지고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곧버스 이제 첫 매수는 12월 9일이었습니다. 코스피가 그때가 4143에서 곧버스를 진입을 했고요. 와, 차트를 보면 차트가 예술입니다. 솔직히 지금 보면 좀 이상한 게 보이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곧버스를 또다시 살 것 같습니다. 이미 코스피 2000부터 2배 가까이 상승한 뒤에 횡보였기 때문에 저 당시 곧버스에 들어간 게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진입을 한 게 아주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팸코 하느냐, 아니면 무슨 사찍이냐. 지금은 그런 댓글들이 아예 사라졌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팸코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무슨 축구 관련 사이트더라고요. 그 얘기가 왜 나온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FM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이후에 매수가 이제 더 바보 같았는데, 1월 2일이랑 5일, 7일 이렇게 해서 계속 1000만 원씩 매수를 했어요. 와, 이거는 이때부터는 그냥 뭐 기준도 없이 그냥 코스피가 떨어질 거라는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랑 뇌동매매 콜라보입니다. 이때는 제가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날 영상이 있을 건데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최고점이에요. 4723 돌파를 했고요. 이제 5000이 머지않았네요. 브라보. 지금 제 주식 수익률이 어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999만 5천 원입니다. 와, 이게 마이너스 딱 1000만 원일 때 손절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장이 끝났는데 999만 5천 원인 거예요. 손절을 하지 말라는 계시구나. 오늘 500만 원을 또 샀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하락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조정이든 잠깐의 하락이든 아랫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냥 정신 나간 놈이네요. 저때 마이너스 1000만 원에서 손절을 했으면 아마 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겠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도 작은 게 아닌데 저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웃고 있는 게, 제가 봐도 미친 사람. 그 이후로는 이제 갑자기 위기감이 확 들었는지 매매 자체가 확 줄어들었어요. 조금 소강 상태였고, 이때부터는 이제 뭘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손절 타임이 이제 몇 번 왔었는데 딱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할 때였어요. 이때라도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하고 이제 계속 보유한 심정과 그때 이유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때 영상도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문제로 코스피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제 계좌를 먼저 보여드리면 마이너스 1174만 4,850원입니다. 좀 더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 계좌는 마이너스 3,257만 3,536원. 전국이 코스피 대폭락이라고 난리인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 50%라는 거예요. 영상을 다시 보니까 이때는 이미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팔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네요. 이때부터는 손실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냥 정말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곧버스 특성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반대되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코스피를 떨어지기만 바라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코스피의 하락을 기다리다가 손절을 하게 됐는데, 제가 손절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곧버스를 손절하게 된 근거가 되는 차트가 이거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4월 14일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코스피의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다시 2차 상승이라 생각해서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곧버스의 여정이었고요. 이때 손절을 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제 채널에 초창기 영상들 보면은 한 3달간의 기록이 이제 다 남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다시 봐도 조금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좀 참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금액을 잘못 투자하는 행위는 이제 내 인생에는 다시는 없어야 하지만, 그래도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정말 내 경험으로 삼게 될지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고요. 저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안전한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좋은 주식을 저렴하게 사는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를 민감하게 계속 보면서 기업 영업이익과 투자 지표, 그리고 경영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할 거고요. 싸다고 생각돼도 무조건 다시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전략과 공부 과정에 대한 영상을 이제 계속 찍어보려고 합니다. 항상 퇴근하고 찍기 때문에 기운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도중에 많은 손실과 또 이득을 보겠죠. 그걸 영상으로 이제 가감없이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손절한 곧버스 영상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평소에는 회복 탄력성이 좀 좋은 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신적인 충격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걸 손절하고 이제 몇 주 동안 자책도 많이 했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6천만 원을 손절하고도 최악으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직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연차로는 10년차 직장인이고요. 그래도 나름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제가 주식을 하던 부동산을 해서 망하던 그냥 일에만 집중을 해주고 퍼포먼스만 내주면 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고정 수입이 제 멘탈을 잡아주는 정말 1등 공신이었고요. 두 번째는 빚이 없는 온전한 내 돈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고, 레버리지 자체가 이제 B2 상품이긴 하지만 그 손실을 내 자금 안에서 끝낼 수 있다는 것이 더 최악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봐왔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사실 이제 아파트 청약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첨되면 그 집으로 다 들어갈 돈이었어요. 합리화를 하자면 이제 계획만 이제 조금 미뤄지고 내 삶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그렇게 합리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쌓아왔던 그 주식 경험들이 멘탈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곧버스를 들어가기 전에는 8년 동안 뭐 투자 손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상승 확률이 좀 높은 안전한 투자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실패 원인이 정말 명확하더라고요. 딱 3가지 있는데, 인버스, 그리고 레버리지, 그리고 그 손실을 그냥 눈덩이처럼 계속 불려버린 고집, 이렇게 3가지가 잘못됐다는 거를 깨달아서 이걸 버리면 다시 예전 같은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히 성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뜬금없이 이제 삼성전자에 갑자기 몰빵을 했는데, 이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복구 전략이랑 삼성전자의 이제 매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